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찾아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욕망과 상처, 그리고 피로 얼룩진 진실이 숨쉬는 곳 한 번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재단의 문이 지금 열리려 합니다. 버려진 아이와 버린 어미. 과거의 선택이 남긴 죄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재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계자 싸움도, 선과 악이 분명한 드라마도 아닙니다. 피보다 진한 신념과 피보다 무거운 책임이 충돌하는 순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게 되는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는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밀어낼 것인가? 그 선택의 시작점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석의 손이 허공에서 멈춰섰다. 막 꺼내려던 말이 입안에서 갈라져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서류 위로 떨어진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반사되었다. 그는 김비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낮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뭐라고 했나? 지은호라고? 그 이름이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진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김비서,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아무리 우진이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 해도 그 아이가 정말 이 거대한 재단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겪은 일을 벌써 잊었나? 진석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다. 성희의 얼굴이 스쳤다. 무너졌던 가문, 피로 얼룩진 선택, 재단을 삼켜버릴 뻔했던 과거의 욕망들. 혹시라도 그 피가 다시 이곳에 스며들어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낼까? 그는 그 가능성 자체를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김비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준비해온 파일을 꺼내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진석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종이가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회장님, 감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부터 보셔야 합니다. 김비서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은호 씨는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건축 봉사 동아리 한결같이에서 활동했습니다.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닙니다. 주말과 방학을 반납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집을 직접 고치며 대가 없이 땀 흘려온 시간입니다.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후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며 수익 구조를 안정시키고 직원 이탈 없이 매장을 성장시켰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는 협력 업체들과의 갈등을 조율하며 프로젝트를 완수했고요. 숫자와 사람, 현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재단 행정을 이끌 능력은 충분합니다. 진석은 낮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도덕성 하나로 재단이 굴러간다고 생각하나? 여긴 이상을 말하는 곳이 아니야? 김비서는 잠시 침을 삼켰다. 그래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따로 꺼내 올렸다. AP그룹의 존폐와도 직결된 지역 대표와 얽힌 사건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정리된다면 지은호 씨는 일과 책임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 부를 정도입니다. 진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고성희의 딸이지 않나?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단 있는 건 인정해. 하지만 재단은 피를 본 곳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 그 지독한 유전자가 그 아이 안에도 잠재돼 있을지 난 그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 김비서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회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진정한 모성과 인간의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지은호 씨는 자신을 속이고 버린 고성희 이사장의 아들 한우진 씨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을 기꺼이 기증했습니다. 진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자신을 버린 어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살렸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희생이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한 적임자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 진석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성희에게서 끝내보지 못했던 것, 조건 없는 책임과 희생, 그리고 사랑. 그것을 성희가 버린 딸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지은호. 그는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다. 고성희의 가장 큰 죄는 말이야. 저 아이의 선함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거겠지? 잠시 흐른 침묵 끝에 진석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게 운명일지도 모르겠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 김비서를 향해 말했다. AP재단, 존폐를 걸어야 할 시점이야. 직접 만나보지. 그 아이가 내민 손을 잡을지 아니면 내가 먼저 뿌리칠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그리고 낮게 덧붙였다. 고성희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여자야. 바짝 붙어서 감시해.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진석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다. 그 시각, 진석이 오염된 우물에 마중물을 붓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지은호의 발걸음은 이미 재단 건물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곳은 자신을 버린 생모 고성희가 탐욕의 탑을 쌓아 올렸던 장소였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썩어있는 성전. 숨조차 막히는 공기가 폐를 짓눌렀다. 어서 와요, 지은호 씨.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다. 26년 전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재단의 미래를 쥔 인물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 손길에는 예의와 함께 무너진 가문의 신뢰를 되찾고 싶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우린 초면이지요. 진석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우선 앉아요. 오늘은 서로 확인해야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진석의 첫마디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붙잡아 두는 힘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진석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고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무언의 압박이 더 강해질 것만 같아 은호는 꼼짝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운재단 이사장 자리가 지금 공석입니다. 은호 씨도 알다시피 전임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지요. 진석은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를 확인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은호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재단은 그녀에게 단순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의 이름이었고 다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은호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물었습니다. 질문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경계와 거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 씨가 그 자리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진석의 말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은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예상은커녕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가 앉아있던 자리,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이해관계가 얽힌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앉으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잔인했습니다. 마치 과거가 다시 돌아와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운재단을요. 은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부정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봉사활동, 이름 없이 이어온 기부와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린 어미의 아들을 위해 간을 내어준 그 선택, 그 희생과 결단을 높이 샀습니다. 진석은 은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계산과 기대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은호를 통해 더럽혀진 재단을 정화하고 동시에 고성이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스스로 외면해왔던 죄책감까지 씻어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은호 씨라면 무너진 재단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받아주신다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재정도, 인맥도, 그 어떤 방해도 없게 하겠소. 진석의 제안은 분명 매혹적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예, 그리고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없는 위치. 그러나 은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이사장실이 아니라 집 안 한 구석에서 발견한 구겨진 약봉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진 채 숨기려다 실패한 흔적. 창백한 얼굴로 애써 웃으며 자신을 밀어내던 지역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글자가 눈앞에 아른거렸고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밤마다 그의 호흡을 세며 깨어있던 시간들, 혹시나 숨이 멎을까 봐 잠들지 못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은호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이 오갔는지 그녀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거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자리라면 누구라도 한 번쯤 욕심을 낼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은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나? 혹시 고성이 때문인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젖어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애써 감춰온 두려움이 끝내 표정을 뚫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겐 이사장 자리보다 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가는데 세상을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켜야 할 사람이라. 대충 이야기는 들었네만 혹시 이 지역 대표 말인가? 진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호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굳어버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부정보다 훨씬 강한 긍정이었습니다. 진석은 이미 답을 얻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억지로 강요하진 않겠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을 가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호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인 뒤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은 혼자 싸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제발 혼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은호가 문을 나서자 이사장실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석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그는 책상 위를 톡톡 2번 두드렸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회장님. 김비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반응을 보였지만 진석의 눈빛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심과 냉정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 지역 대표에 대해 다시 조사해. 사업 현황 말씀이십니까?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진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사업 말고 그 친구의 건강 기록, 현재 예약된 병원 명단까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김비서는 순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성이의 비밀 금고에서 압수했던 것, 그녀의 파멸을 위해 준비되었던 전리품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성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면
서류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겠군.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이미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한 사람의 냉혹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석은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이제 남은 재산도 없으신데 이걸 다시 쓸 날이 오긴 할까요? 스스로 던진 질문에 스스로 답하듯 그는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렸다. 글쎄, 두고 보면 알겠지? 말끝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그 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 특유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끝이 책상 위에 놓인 인감도장을 천천히 매만졌다. 닳아버린 도장 표면의 미세한 흠집까지 손끝으로 느끼며 진석은 생각했다. 은호의 거절은 예상 밖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선택이기도 했다. 모두가 막다른 길이라고 여긴 순간 그는 오히려 다른 판을 그릴 수 있었다. 박진석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확실한 것은 고성이가 맞이하게 될 비참한 결말이 바로 이때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진석 회장이 서늘한 눈빛으로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하자 AP그룹 대표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처럼 가라앉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울 만큼 무거운 기운이 공간을 채웠고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지혁은 갑작스러운 통증에 가슴을 움켜쥐고 책상 위로 몸을 숙였다. 시야가 흔들리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울렸다. 리빙 라이프 30 프로젝트.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문서였다. 이 모든 것은 은호를 홀로 서게 하기 위해 준비한 그가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정신이 흐릿해질 때면 은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던 그 아이의 표정. 그 미소 하나를 붙잡고 그는 겨우 의식을 유지했다. 이것만 마무리하면 된다. 이것만 끝내면 그 다음엔 편히 갈 수 있다. 스스로에게 수십 번은 되뇌던 말이었다. 그때였다. 대표실 문이 노크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문짝이 벽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분위기를 찢고 들어온 것은 익숙하고도 불쾌한 목소리였다. 꼴이 아주 가관이네. 이지혁 대표. 고성이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패배자의 눈이 아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의 눈이었다. 지혁은 재빨리 약봉지를 서랍 속으로 밀어넣었다. 숨가쁜 호흡을 들키지 않기 위해 애써 등을 곧게 폈다. 특히 이 여자에게만은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단 한순간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옵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는 최대한 단단한 목소리를 만들어냈다. 고성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어디긴 어디야. 내 딸 사위 될 뻔했던 놈 사무실이지. 잠시 뜸을 들인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니지. 이제는 내 딸 잡아먹을 놈 사무실인가. 말끝과 함께 그녀의 입가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이미 가운재단 내부 인맥을 통해 진석이 은호를 차기 이사장으로 점찍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상태였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친딸이라는 이유로 감히 제 어미의 목을 조르려 든다는 생각에 고성이는 이성을 잃고 있었다. 분노는 오래 숙성된 증오처럼 그녀의 판단을 마비시켰다.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혁은 이를 악물고 반박했다. 그러자 고성이는 고개를 기울이며 그를 내려다봤다. 너 모르는 척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모르는 거니? 박진석이 내 자리에 누굴 앉히려는지 알아. 지은호야. 내가 버린 그 계집애 말이야. 그 순간 지역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은호가 가운재단 이사장이라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고성이는 기다렸다는 듯 책상 위에 서류를 내던졌다. 노란 포스트잇이 붙은 이사장 후보 명단 사본이었다. 종이들이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지역의 얼굴 앞에 흩날렸다. 보라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지은호가 널 제끼고 지금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아닙니다. 은호는 그런 자리 차지할 만큼 욕심 있는 애가 아닙니다. 지혁은 거의 애원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고성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참 가여워. 은호는 내 심장이 망가져가는 거 다 알고 있어. 지금 그 박진석이랑 짜고 내 회사 통째로 가로채려고 연기하는 거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귀에서 다시 웅웅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지혁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박진석의 제안이 아니었다. 은호가 알고 있다는 말이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말도 안 돼. 은호가 알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데. 병원 기록도, 약도, 통증도 모두 숨겼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다. 고성이는 그의 표정을 읽고는 비웃듯 말했다. 숨겨. 하이고, 멍청한 놈, 여자의 육감을 무시하지 마. 걔는 이미 내 약봉지랑 병원 기록 다 봤어.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야? 내 앞에서 착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만하라고. 그만해요. 지혁은 책상 모서리를 움켜잡고 몸을 비틀거렸다. 손에 힘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붙잡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고성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사처럼 그의 귀를 파고들며 머릿속을 휘감았다.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그 독은 이미 약해진 그의 심장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다. 정말 은호가 알고 있었을까?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일부러 차갑게 밀어내는 연극에 끝까지 맞춰준 걸까? 아니면 끝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내가 등을 돌릴 때마다 묵묵히 물러나 준 걸까? 머릿속에서 수십 번도 넘게 같은 질문이 맴돌았지만 답은 하나로 수렴하고 있었다. 왜 모른 척했겠어? 내가 빨리, 아주 조용히 사라지기만을 기다렸던 거지? 그래야 가온재단과 AP그룹을 한 번에 삼킬 수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무너져주니 속으로는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손 하나 더럽히지 않고도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게 됐으니까? 아니야. 그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지혁의 숨이 크게 꺾였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폐 깊숙이 파고들어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딸이면서도 딸을 전혀 모르는군. 차갑게 내려꽂히는 청인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절대로 은호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의 몸이 휘청이며 뒤로 꺾였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쿵 하는 육중한 소리가 진무씨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혁의 몸이 경련하듯 떨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청이는 쓰러진 지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동정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오래 준비해온 장면을 확인했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백을 집어들고 발 뒤꿈치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을 남긴 채 유유히 진무씨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지나치게 단정했고 지나치게 여유로웠습니다. 지혁의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떨렸습니다. 절대로 그런 애가 아니야?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같은 말이 몇 번이고 반복됐습니다. 의식은 점점 멀어지고 시야는 어둡게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그녀의 두 손에는 아직 김이 남아있는 미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 자신이 아플 때 지혁이 직접 끓여주었던 그 미음. 이번엔 자신이 그걸 만들어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석의 만류도 일정도 전부 뿌리치고 달려온 길이었습니다. 선배, 나왔어. 문 좀 열어봐. 문 너머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기척만 느껴도 바로 반응했을 사람이 오늘따라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날 밀어내는 걸까? 불길한 예감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역, 흐트러진 몸, 다친 눈. 은호의 손에서 도시락통이 힘없이 떨어져 바닥에 굴렀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미음이 바닥에 퍼졌지만 그걸 볼 겨를은 없었습니다. 선배. 은호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달려가 지역을 끌어안았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봐요. 이게 뭐야? 왜 이래요? 눈 좀 떠봐요. 제발. 손으로 얼굴을 두드려도 흔들어도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이 지역 쓰러졌어. 지금 내 근처야. 빨리 와, 당장. 그때였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복도 끝, 엘리베이터 쪽에서 각도 낮은 구두 굽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 화려한 옷차림의 뒷모습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지역을 보고도 신고 하나 없이 떠나는 비정한 그림자. 또 당신이었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간 거야? 은호의 절규가 복도를 찢듯 울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차 키를 발견했습니다. 지역의 것이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고성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은호는 도착한 구급대원들을 뒤로 한 채 지역의 검은색 SUV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울리며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벌을 받게 할 거야. 은호는 오늘 지역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도망치는 고성이의 차가 보였습니다. 당장 들이받고 싶었지만 핸들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금 잡아도 병원으로 실려간 지역이 만약 죽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잔인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떠올랐습니다. 은호 씨가 맡아준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뭐든, 정말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차를 몰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지은호입니다. 거친 숨 사이로 겨우 목소리를 밀어냈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진석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하세요. 은호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지역 선배, 적어도 오늘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직 인사도 못 나눴어요. 잠시의 정적이 길게 늘어졌고 그 끝자락에서 박진석 회장의 숨을 눌러 삼킨 듯한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번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은호 씨,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 대표는 이미 제 개인 의료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상대를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전에 은호 씨 얼굴은 보게 할 겁니다. 다만 대신 은호 씨도 약속은 지켜야겠죠. 짧고 단호한 말들이 오갔을 뿐이었지만 그 통화는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동시에 가온재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주인이 바뀌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박진석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놓인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감촉. 고성이의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한때 재단을 쥐락펴락하던 여자의 흔적이 아직도 또렷이 남아있는 물건이었죠. 그는 그 도장을 천천히 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잔인하면서도 관대했습니다. 그 시간은 수많은 비극과 피로 얼룩진 진실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화려한 금박을 입히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취임식 당일 수많은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은호는 단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은호 이사장님이라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카메라는 그녀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은호는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단상 아래로 내려온 두 손은 자신도 모르게 하얗게 질릴 만큼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를 버렸던 생모 고성이가 군림하던 왕국이었습니다. 동시에 은호가 끝까지 쫓아가 무너뜨린 여자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쳤지만 노는 그것을 철저히 눌러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가온재단 본연의 정신을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흔들림이 없었고 단단하게 단상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누구도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잡아야 할 것은 재단의 비리와 왜곡된 구조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버린 핏줄의 비극, 그 무거운 업보를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단상 아래 VIP석에서 박진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은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박수 소리는 그 누구보다도 컸고 유난히 오래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만드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성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에는 감탄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두고 보게. 저 아이가 이 재단을 어떻게 정화하는지. 성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는 대신 어딘가 슬픈 눈으로 은호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을 지키는 것조차 미안할 만큼 은호가 감당해야 할 진실과 책임이 너무도 무거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알기에 섣부른 응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은호는 이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이 바뀐 공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유독 집착하듯 좋아하던 붉은 장미 대신 은호를 위해 준비된 순백의 백합 향기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차분한 향이었지만 노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드르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기는 했지만 한 달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돌아온 얼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 이지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선배,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아요. 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안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지은호 이사장. 이제 진짜 시작이네. 앞으로 더 바빠지겠어? 그러다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AP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여전히 함께 싸우고 싶다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휠체어 바퀴를 굴려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쌓인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의 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혁이 먼저 은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느껴져. 나 이제 심장 아주 잘 뛰어. 마치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말이야. 은호의 손바닥 아래에서 힘차고 분명한 박동이 전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손끝을 타고 올라와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은호는 참아왔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감당해야 할 진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시 뛰는 심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자신을 다시 이 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은호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서서히 멈춰가던 그 심장은 이제 거짓말처럼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맥박 소리가 병실을 채울 때마다 은호의 가슴도 함께 울렁였습니다. 끝내 붙잡고 있던 감정의 둑이 무너졌고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증오마저도 그 심장 소리 앞에서는 힘없이 녹아내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살아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말은 기도가 되었고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혁은 힘겹게 눈을 깜박이며 은노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의식 속에서도 그녀의 울음만은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은노야,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그 한마디에 은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깊은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든 선배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은호의 말은 담담한 고백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내며 버텨온 지난 한 달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라고 해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팔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이 평온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은호는 수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왔습니다. 지혁은 은호의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게 누구의 것이든 이라는 말에 담긴 처절함을 그는 아직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은호가 자신 때문에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을 짊어졌는지만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듯 마주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병실의 정적을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이사장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화면이 켜졌고 다급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박진석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침통한 표정이 그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 고성희는 평소 모든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왔고 불의의 사고 시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은노의 손이 지혁의 손을 잡은 채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앵커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심장마저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떠나겠다는 그녀의 선택은 가온재단의 진정한 정신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혁은 천천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심장 박동이 갑자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뛰고 있었던 이 심장이 사실은 누군가의 삶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지혁의 낮은 부름에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물속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모잖아. 문병은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미워도 용서가 안 돼도 인사는 해야지. 잠시의 침묵. 은호의 입술이 느리게 열렸습니다. 문병이라.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차갑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않을까? 은호는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 쓰러지던 날 나한테서 도망치다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했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욕심을 부려 질주하다가 결국 덤프트럭에 박혔지.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성인은 은호의 추격을 피하려다 신호를 무시했고 그 선택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호는 그날 밤 2번이나 구급차에 전화를 걸어야 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냄새와 사이렌 소리, 그리고 피로 얼룩진 손. 선배, 나한테 강요하지 마. 용서도, 화해도. 은호의 눈빛은 슬펐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야? 아주 공정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은호야. 우리 이제 좋은 것만 기억하자.
화려한 재단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이는 사이 병실 안은 세 사람의 온기로 서서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병원의 또 다른 층에서는 전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신호음만이 메아리치는 VIP 병실. 얼마 전까지 미동조차 없던 여자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호 위반으로 스스로 사고를 자초했던 고성인이었습니다.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또 다른 파멸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하얀 형광등이 규칙 없이 깜빡이며 시야를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빛은 너무 가까워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울렸고 의식이 떠오르자마자 온몸을 짓누르는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단순한 인식이 곧바로 공포로 변해 가슴을 죄었습니다. 숨을 쉬려 할 때마다 기계음이 먼저 반응했고 자신의 호흡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이런 상태로 누워있는지 기억을 끌어올리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때 어둠이 짙게 고인 병실 한편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 누군가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깼어,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익숙해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청이의 동공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침대 옆 그림자 속에 앉아있던 진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빛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 언제나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람처럼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청이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안에 물린 산소 호흡기가 그 욕망을 잔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목에서 새어나온 것은 비명 대신 공기가 빠져나가는 허무한 소리뿐이었습니다. 진석은 그 소리를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얼굴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살아서 다행이야. 솔직히 말하면 아슬아슬했어. 그는 헝클어진 청이의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그 손길은 겉으로 보기엔 다정했지만 닿는 순간마다 피부 아래로 얼음물이 스며드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청이의 눈빛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흔들렸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진석의 입가에 설명할 수 없는 비틀린 미소가 서서히 번졌습니다. 이 지역 대표 말이야. 내가 딱 맞는 심장 기증자를 전국 8도에서 찾았거든. 그 말에 청이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맞물렸습니다. 자신이 이간질하고 음모를 꾸미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던 그 남자. 그가 살아났다는 뜻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계획과 욕망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인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눈동자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진석은 그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혀를 한번 차며 낮게 웃었습니다. 하마터면 당신 계략에 말려들 뻔했지 뭐야? 이 대표가 죽어야 내 계획이 완성되는 거였을 텐데. 참, 아쉽게 됐어. 청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몸부림치고 싶었지만 마비된 사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짐승처럼 그녀는 진석의 시선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진석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더니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한 동작으로 빳빳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요즘 내가 좀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는 서류를 청이의 눈앞으로 가져와 펼쳐 보였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글자들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류 하단으로 멈췄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 너무도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위해 비밀 금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바로 그 인감. 박진석이 가져갔던, 아니 훔쳐갔던 그 도장이었습니다. 청이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 도장이 거기 있는지, 저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서류의 제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마치 낭독하듯 나직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기기증 동의서 및 연명치료 중단 의향서. 청이의 눈앞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것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죽음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살아서 다시 화려하게 무대 위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당신 인감이 여기 찍혀 있네. 진석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면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약한 서류야. 청이의 입에서 다시 한번 억눌린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 붕대를 적셨습니다. 아니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건 조작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절규할 뿐이었습니다. 진석은 그 눈물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게, 교차로 신호는 좀 잘 지키지 그랬어. 그는 낮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생각 마. 이건 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니까. 그 말과 함께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청이는 점점 다가오는 결말을 직감하며 눈을 크게 뜬 채 버텼습니다. 그러나 진석의 표정에는 망설임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수는 끝났다는 듯 그는 조용히 서류를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청이는 이곳이 병실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된 무대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대중들은 곧 너를 칭송하겠지?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고 조용히 물러난 가온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탐욕 대신 희생을 택한 인물,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은 지도자라고 말이야. 얼마나 완벽한 퇴장인지 스스로도 감탄하게 될 거다.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악마의 속삭임보다 달콤했고 그만큼 잔혹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선고였다. 평생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 올린 그녀의 인생에 가장 잔인한 방식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선언이었다. 거짓된 희생이라는 가면을 씌운 채 그녀를 역사 속에 영원히 매장하겠다는 냉혹한 판결. 결국 그녀는 남을 빠뜨리기 위해 스스로 파놓았던 함정에 가장 깊숙이 추락한 꼴이 됐다. 진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병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청이는 침대에 묶인 채 눈동자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연극의 마지막 장면을 음미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조금만 고민해보지. 내 화려한 엔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말이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기다리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를 테니까. 진석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이미 모든 수수는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청이는 멀어지는 그의 등을 붙잡고 싶어 필사적으로 눈을 굴렸다. 입술은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를 여기서 꺼내줘 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진석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문이 아니라 관의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 순간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기계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며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숨은 점점 가빠졌고 시야는 흐려졌다. 바로 그때였다.
꺼져 있던 벽면의 대형 텔레비전 화면이 갑자기 켜졌다. 아무도 리모컨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화면이 밝아졌다. 뉴스 속보 자막이 번쩍이며 흘러나왔다. 청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화면에 고정됐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갈랐다. 속보입니다. 가온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은호 씨가 고성희 전 이사장의 친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다. 은호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이어지는 보도는 그녀에게 단 한 번의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 전 이사장이 과거 생존해 있던 친딸을 사망 처리한 기록이 담긴 충격적인 문건이 발견돼 검찰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지탱해 오던 세계가 산산이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걸쳐 숨기고 감춰왔던 추악한 과거가 이제는 만천하에 공개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녀는 억울한 피해자도 희생적인 지도자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딸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비정한 어머니, 권력을 위해 혈육조차 버린 천하의 페류나로 낙인 찍히는 순간이었다. 죽어서도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이름으로 남게 될 운명. 그것이 진석이 준비한 진짜 결말이었다. 청인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노려보았다. 하얀 천장은 차갑고 낯설었고 그 위에는 아무런 자비도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의 의지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다.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거미줄에 걸린 거미처럼. 남을 가두기 위해 밤낮 없이 짜 올렸던 그 정교한 거미줄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견고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분노의 눈물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다만 그 눈물은 멈추지 않고 베개를 적셨다. 한때 세상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녀의 화려한 날들은 그렇게 차가운 병실 안에서 비참한 종말을 맞고 있었다. 한편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하며 연인의 심장에 대못을 박았던 이진혁. 그 모든 오해와 증오를 감내하면서도 끝내 연인을 지키기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던 지은호. 그리고 전국을 헤매며 진실의 심장을 찾아냈지만 고성희의 생사여탈권을 쥔 채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인과응보를 완성한 박진석까지. 이 모든 인물들의 선택과 집착, 사랑과 배신이 얽혀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었다. 과연 진혁은 지은호와 함께 상처를 딛고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진실의 대가를 치르며 또 다른 비극의 문을 열게 될까? 선택의 결과는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길 바라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